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금주의 말말말 역시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키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저희 모습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또 댓글과 의견으로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인 기자가 준비한 말부터 들어볼까요? 네, 정치가 경제를 이렇게 흔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국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한국 채권 시장을 뒤흔든 이 김진태 지사 사태 내지는 우리 레고랜드 사태로 알려져 있죠. 예. 이 사건을 두고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발언을 먼저 모아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채권 시장의 자금 경색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혼란을 초래해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 자금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초래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 전 지사의 책임이 가볍진 않다면서도 김 지사를 향해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가 채무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발표로 불신을 키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부라는 것은 채권 시장이나 신용 시장에서 최후의 보루입니다. 최후의 보루를 스스로 무너뜨린 거죠. 우리나라 정치는 서로 상대방에게 주먹 휘두르는 것이 근본으로 돼 있어서 이번에 주먹 휘두르고 발길질하다가 헛발질하고 넘어진 거죠. 이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진태 도지사도 문제지만 그걸 조정해야 될 정부가 이걸 방치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감사원 수없이 많은 그 참 어처구니없는 감사하면서 이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검찰, 경찰 이거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월요일에 저희가 자세하게 관련 내용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이게 채권 시장 불안뿐만 아니라 정치권으로까지 여파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 일단 돈은 갚겠다라고 말을 했죠. 네, 돈은 갚겠다고 한번 얘기했고요. 네. 유감이다까지는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은 베트남에 계시긴 한데. 베트남에 네, 예. 일단 지금 들으신 내용은 각각 10월 24일 이 김진태 지사와 주호영 원내대표의 목소리였고요. 예. 10월 25일 뒤이어서 이제 최문순 전 강원지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마지막은 오늘 아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마디 남긴 거였죠. 네. 레고랜드 사태 많이 이미 뉴스는 접하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대강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 강원도가 레고랜드라는 이 그 테마파크 개발 시행사인 강원 중도개발공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급 보증을 원래 했는데 예. 그걸 이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회사의 보증을 내가 대신 서줬는데 돈 안 갚겠다. 뭐 자회사 회생 신청하면 되지.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 바람에 한국 경제 전체가 뒤흔들렸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지급 보증하지 않겠다. 이거 9월 28일에 얘기했습니다. 한 달 전이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한국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난 겁니다. 사태가 점점 커지니까 결국 10월 21일 김진태 지사가 내년 1월 29일까지 빚을 갚겠다라고는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후에도 좀 사태가 잠잠해지지 않자 결국엔 중앙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밀린 빚이요 2,050억 원 정도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그 나라가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하려고 지금 공적 자금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힌 돈이 50조 원입니다. 아하. 이 2,000억으로 막았어야 될 일을 지금 50조를 들여서도 과연 이 상황이 정리될 수 있느냐 네. 이런 혼란들이 여전히 그리고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 지사가 끝내 24일에 유감이라는 유감 표명을 한 겁니다. 사실 처음에 레고랜드 사태 불거졌을 때 김진태 지사는 이건 전임 최문순 지사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태가 점점 커지니까 최문순 전 지사 직접 등판을 했죠. 네, 사실 초반에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네. 최근에 이제 좀 발언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예. 두 번째 들었던 발언, 그러니까 발길질하다가 헛발질했다라는 게 최문순 지사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김진태 지사는 지속적으로 이걸 강조해요. 전임 지사 때 생긴 빚이다. 네. 이 부분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이죠.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최문순 전 지사는 김진태 현 지사한테
이거 채무 상환 안 하는 거 결국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따져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서의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전임지사의 어떤 공적 치적 내지는 어떤 혹은 이 정책 같은 것들을 네. 지금 뒤엎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반면 그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에 기자회견에서 뭐 전임 도정을 지우기는 아니다. 이거 그 전에 너무 이대로 가다간 뻔히 파산이 예상돼서 자구책을 마련한 것뿐이다라는 건데 네. 그 자구책이 배째라라는 거였죠. 결국 그 2,050억 원 빚 이거 지금 뭐 과정상의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에 대출금이 좀 늘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이 도의회에 어떤 그 동의가 없었다라는 게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이 됐었고 예. 여기에 대해서 2018년 그리고 작년에도 도의회 승인을 받긴 받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방 정치권에서 이 사태 그리고 이 빚이 아주 새로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이 2천억 원 정도를 강원도 자체가 못 갚을 돈은 아니었다라는 게 이 기본적인 평가인 거죠. 네. 근데 이 김진태 지사가 레고랜드 내가 한 일 아니다라고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알고 보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김진태 지사 역시 지역 정치인으로서 예. 레고랜드와 매우 밀접한 이 발언들을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네. 아니 김진태 지사는 지역구가 춘천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할 때. 네. 그 당시에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레고랜드 반드시 춘천에 유치합니다. 이거 네, 아니었습니까? 유치합니다. 빠르게 만들겠습니다. 빠르게. 완공합니다. 아. 각종 공약이 본인 그 선거 때마다 등장을 했습니다. 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지만 사람은 그 특히나 정치는 말을 남기잖아요. 그렇죠. 이 흑역사들이 지금 어느새 인터넷에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아하. 본인 트위터부터가 지금 논란이 됐어요. 네. 2014년에 이런 트위터를 남깁니다. 어떤 그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네. 아유 이거 안 되면 소양강에 뛰어내리겠다고 했는데 안 그러게 돼서 다행입니다라고 해요. 근데 그 기사가 네. 레고랜드가 이 사실 공사를 하던 중에 문화재, 그러니까 선사시대 유적들이 나와서 맞아요. 중단됐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조건부로 재개되는 소식이었던 겁니다. 아하. 그래서 소양강에 뛰어들지 않게 됐다라는 발언을 본인이 남겼어요. 굉장히 열망하셨던 거네요. 그럼. 네,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시공계약이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결국엔 기자회견을 열고 네. 이거 시공계약 체결 안 되면 무산되면 최문순 지사는 사퇴해라 아이고.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하셨던 거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10년 동안 사실상 레고랜드를 빨리 지어달라라고 요청했던 지역 정치권의 핵심 인사 바로 김진태 현 지사였던 겁니다. 네. 자, 그랬던 김진태 지사가 이렇게 또 입장을 바꾸자 이 국가의 우리나라 전체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나는 네. 그런 그 파장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다면 강원도만의 문제냐? 대한민국 정부, 중앙 정부의 책임은 과연 없느냐? 이 지적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천억 아끼려다 50조를 결국 중앙정부가 쓰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에 대해서 일단 금융당국 관계자들 한마디로 모두들 몰랐다라고 답변을 몰랐다.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침 24일이 그 국정감사 마지막 종합감사 날이었어요. 네. 여기에 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무위 국감에 나갔고 또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는 기재위 종감에 나갔죠. 네. 그런데 김주현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와 협의한 건 없었다. 레고랜드 사태가요. 예.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는 비판은 받아들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 10월 14일에 한번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레고랜드 사태 어떻게 보시냐. 아하. 그랬더니 네. 강원도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시장 전반으로 불안이 확산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번 하셨거든요. 이거는 아이고. 엇나간 예측이네요. 그럼. 그렇죠. 그러네요.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예측이네요. 중앙정부가 그리고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네. 특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예.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하하. 왜냐하면 어제 용산청사에서 그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질문이 쏟아졌거든요. 예.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강원도에 대통령실과 얘기된 게 있었냐라고 물으니까 네. 전혀 없었다. 저희는 사후적으로 알았다라고 경제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결국 사안을 몰랐다라는 말이 지금 한 달째 그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 네. 결과적으로 그 비용을 우리는 50조를 내게 되는 거죠. 하하. 이봉호 연구원 이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사태? 일단은 저도 이렇게 정부 쪽에서 나왔던 입장들을 지금 자세히 처음 보게 되는 것인데 예. 이 부분이 가장 아쉽네요. 왜냐하면은
9월 28일에 그 채무불이행을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회생을 선언을 하고 강원도가 네. 아마 10월 6일에 그 PF, 그러니까 중도개발공사 그 유동화 채권이 그때 아마 부도 처리가 됐을 겁니다. 아하. 10월 6일에. 예. 그때 이미 소수지만 언론 보도에서 이거 위험하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모르면 안 되죠. 이미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도 네, 이미 몰랐다는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제 중심으로 10월 6일에 이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채권 시장 전체가 이게 믿음이 사라져가지고 네. 이게 돈 안 돌 것이다. 아하. 이런 언론 보도가 어쨌든 나오는 상황이었다면 정부가 알았어야죠. 그런 부분이 참 당연하죠.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면. 네. 자,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강원도는 빚 갚겠습니다라는 네.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50조 원 긴급 투입해서 채권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된 건가요? 정리된 건가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닙니다. 왜요? 왜냐하면 돈이 네. 바로 풀린 건 아닙니다. 50조 원이 갑작스럽게 이제 시장이 딱 풀린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제 풀릴 예정인데요. 예. 원래 지금 문제가 이겁니다. 국가는 망할 리가 없습니다. 사실 뭐 망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 부도 사태가 있잖아요. 국가가 IMF 망하면 부지금. 기업이 망하기 때문에 예. 국가가 가장 믿을만 하겠죠. 채권 기준으로 보자면요. 예. 그런데 그거를 안 갚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사기업도 그렇고 네. 공공기관 채권마저도 사실은 사람들이 살 리가 없는 셈이 된 거죠. 네. 이게 지금 신뢰의 붕괴, 지금 채권 시장의 불안인데 예. 50조 원으로도 좀 모자라다는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요. 가장 좀 예시를 하나만 들자면 네. 인천국제공항공사 좋은 공공기관인 거, 좋은 기업인 거 다 아시잖아요. 공항이니까. 알죠. 그럼요. 네, 근데 여기도 채권이 잘 안 팔리다가 겨우 어. 팔았어요. 예. 그리고 한전, 한국전력 같은 네. 경우에도 굉장히 우량채로 취급이 되지만 네. 한전도 워낙에 또 채권을 좀 너무 많이 발행하기도 했고요. 아하. 이걸 다 소화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요새 합니다. 금리까지 네. 높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일반 사기업, 대기업은 물론이거냐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요? 회사채 내서라도 자금 조달해야 될 텐데. 그렇죠. 돈이 예, 안 도는 거죠. 오죽하겠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연쇄적으로 위기가 처할 수 있으니까 공적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목표였던 겁니다. 네. 하지만 이게 뭐 경제가 좋을 때는 레고랜드 사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이 연쇄적으로 지금 경제 불안을 좀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네. 이쪽이 상당히 뭐 큰일이라는 이야기 계속 저희들도 이제 경제 프로파일링에서 다뤘었고요. 네네. 밀린 빚을 다 합치면 100조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지금 전 세계가 부채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잘 좀 수습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 다음 말말말로 넘어가 보죠. 이봉호 연구원이 준비한 말말말 무엇입니까? 권성동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이냐? 네, 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한 말입니다. 예. 왜 이런 말이 나왔죠? 그렇죠. 예,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먼저 어제자 팩트TV 영상을 통해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여가부를 보면은 여가부 장관이 김현숙 장관님인지 권성동 의원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난 토요일에도 또 권성동 의원이 페이스북에 한마디를 쓰셨더라고요. 보셨나요?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를 예고했다는 거예요. 이 단체의 대표는 통합진보당 비대위원장 청소년 출신이래요. 근데 이 단체는 여가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대요. 정권 퇴진 운운하면서 이런 홍위병 노릇하는 운동업자한테 혈세가 흘러들어갔다. 실체를 밝혀내겠다. 이게 토요일이었는데 여가부가 휴일도 없이 바로 보도자료를 냅니다. 당일날 향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 보조금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모두 환수 조치하겠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내셨더라고요. 권성동 의원이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라는 단체를 비판하니까 바로 여성가족부가 보조금 환수까지 거론했다. 이것이 골자 같은데요. 네네네.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주말에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죠. 예. 그 중에 이제 양진영에서 다 나오셨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쪽에 이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라는 청소년 단체도 있었던 겁니다. 아하. 이 단체에 대해서 10월 20일 집회 그날 바로 권성동 의원이 이제 SNS를 쓴 건데요. 예.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단체의 대표가 최준호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일단 중고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아니다. 25살이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통합진보당 출신이고 통합진보당은 그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선동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네. 이석기의 후예들이 이렇게 정권 퇴진을 이렇게 선동하고 다니고 있다. 아하. 원래 민주당과 좌파는 이렇게 청소년들까지 정치적 목적에 악용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네. 여가부가 도대체 이 단체를 왜 지원했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네. 그러자 그날 곧바로 이제 여성가족부가 보도 자료를 내서 후원 명단 기관에서 일단 지우겠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전면 조사를 할 것인데 보조금을 활동 외 목적, 그러니까 여가부에 신청할 때 썼던 계획 외 목적에 쓰는 게 나오면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겠다. 그래서 아하. 보조금 환수까지 미리 이렇게 거론을 한 상황인데 네. 사실 지금 권성동 의원의 이제 비판을 요약해 보면 단체 대표가 통진당 출신이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했다. 예.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좌파의 동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는 이미 준 보조금을 환수하는 얘기예요. 아하. 어떻게 표디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두 가지 이유로 그 정도까지 제재를 할 만한 어떤 그 논리적 정합성이 확보가 될까요? 일단 뭐 비판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 보조금을 환수한다는 것은 보조금이 원칙대로 규정대로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환수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게 뭐 독재 국가도 아니고 내 돈 내놔 이러면서 뺏어간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근거가 나왔습니까? 부적절하게 사용한 흔적? 그렇다면 그렇죠. 환수해야죠. 네, 문제가 그겁니다. 사실. 예. 가장 관건은 그것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성동 의원이 문제제기한 그런 어떤 뭐 통진당 출신이다, 네. 촛불 집회를 했다 이것으로 곧바로 환수까지 언급한 것은 약간 무리라는 지적을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일단 언론 보도에서도 이 단체를 향한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뭐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썼다라는 얘기까지는 안 나오고 이거는 정부 쪽에서도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오고요. 그래서 보도를 네. 많이 찾아보니까 예. 이 서울시와 여가부로부터 총 합쳐서 5천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았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네. 이제 그 중에서 뭐 이제 사업에 썼다는 보도 내용을 보면 자기들 대표를 위인화하는데 그 보조금 썼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 코민을 운영하는 데다가 썼다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청년 코민 대표 위인화 이렇게 하면은 약간 북한 생각도 나는 것 같고 그러게요. 사회주의 생각도 나는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색깔론 이미지가 좀 있긴 한데 이게 딱히 뭐 부적절하게 썼다. 왜냐하면 청년 코민 이런 거는 어쨌든 간에 뭐 공동체를 한번 경험해보자 이런 게 될 수 있고 대표 위인화 같은 경우에 제가 찾아보니까 네. 자기네 대표 이름을 딴 상을 만들었어요. 이 단체가 작년부터. 그래서 그 상을 뭐 툰베리아와 같은 이 청소년 운동가들한테 이제 주는 활동을 자기네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죠. 환경운동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만으로 이 청소년 단체의 어떤 정치적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 색깔론이나 아니면 부적절하다, 반교육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네. 조금 아직 무리한 상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단체에서 집회에 참석하면 봉사 시간 인정해 준다라는 허위 포스터를 유포했다. 이런 보도를 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이 사안에서 가장 화제가 된 내용일 텐데 네. 이 단체가 지난 주말 말고 11월 5일 날 다시 한번 촛불 집회를 자기네가 주최해서 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었고 예.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스터 안에는 그렇게 큰 별 내용이 없고 일단 학생이니까 교복을 입고 오자. 그리고 자기네 단체 후원 계좌 이 정도만 써 있어요. 네. 근데 10월 20일부터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 포스터를 좀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사진으로 찍혀 있는 집회 참여 시민을 좀비로 이렇게 좀 묘사를 하고 예. 좀비 시민들인 것처럼 그리고 여기다가 원래 내용에는 없는 집회 참석하면 봉사 시간 인정해준다 이런 내용을 넣은 겁니다. 아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네. 그래서 이게 단체는 바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네. 라고 이제 입장까지 냈는데 이게 여성가족부에서는 곧바로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네. 그리고 언론 보도도 보면은 이걸 보도하긴 하는데 이게 확실하게 허위다 아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게 아니라 와 이런 포스터가 돌았다. 야 이게 봉사 시간까지 인정해 준다는 건 아니냐?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근데 이 단체는 또 아니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버린 바람에 이게 일파만파 또 인터넷상으로 퍼져버렸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언론 보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색깔론 공격 보도도 계속해서 나오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하니까 반교육적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갑니다. 그래서 보조금 환수해야 된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집회했다는 것만으로 보조금 줬던 걸 뺏으면 그 위법 아니야 이렇게 지적도 어제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진정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네. 근데 김동인 기자 어떻게 예, 보세요? 이 단체가 청소년 단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발언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그런 들어요. 생각도 그러니까 듭니다. 예.
이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가 이렇게 너무 괘씸한 것 아니냐라는 어떤 감정적인 동기들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번질 일인가? 네. 이런 의문이 좀 꼬리를 물고 지금 떠오르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청소년들이 네. 뭐 정치적 목소리를 내면 일단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아까도 말씀드린 민주당이 좀 동원했다 이런 식의 지금 그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것인데 네. 그거 좀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청소년들은 늘 그런 얘기하죠. 과거 3.1운동도 청소년들이 그렇죠, 주도했고 그렇죠. 예. 학생운동들 다 청소년들이 했는데 왜 어른들은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느냐 이런 얘기를 청소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학부모님들은 걱정하시죠. 공부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은요. 네. 어쨌든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와서 다음 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말말은 무엇입니까? 정치의 종말이 다가온다. 오, 조금 섬뜩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네요. 이게 오늘자 동아일보의 이승원 부국장이 쓴 칼럼에 있는 내용이고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어떤 이유로 이런 칼럼이 나왔는지 이것도 MBC 아나운서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록이 화제다. 주요 현안마다 내놓는 특유의 똑부러지는 화법에 열광하는 사람도 있다. 아무리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해도 정치인이 아닌 부처 장관이 이런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은 별로 기억에 없다. 이 현상을 보면서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정치의 실종, 더 나아가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한동훈이라는 5개월 차 국무위원이 독점적으로 국민의 귀를 잡아끄는 현 상황에 대해 여야를 떠나 정치권은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되자 눈물까지 흘려가며 침탈 운운하는 이재명 대표를 위시해 일부 초선 의원의 음주 빙의 질문 동영상이 돌고 있는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치자 국민의힘에선 무언가를 해보려는 대신 한동훈 효과를 기대하며 그를 2024년 총선의 대표주자로 내세우자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있다. 네, 정치인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스타가 된 현상의 이면에 정치의 종말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뼈아픈 지적일 네. 것 같은데요. 이런 칼럼이 나온 배경이 또 있겠죠. 네, 최근에 계속 국회에서 협치가 안 되고 갈등 양상이 두드러지니까 네. 여러 비판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동아일보 칼럼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헌재상은 처음으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전원 보이콧 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죠. 공통적으로 언론 보도에서 민주당을 기본적으로 비판하긴 하는데 네. 근본적 책임이 좀 비속어나 종북 주사파 발언이나 아하. 이런 갈등을 일으킨 대통령에 있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좀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절하는 것이냐, 이게 책임론에서 조금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끄럽고요. 그래서 네. 또 그저께는 아시겠지만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 사이에 그 술자리 동성 문제를 가지고 또 설전이 벌어졌는데 어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인데 네. 법대로 해보자면서 이 형사처벌을 그러니까 형사 고소를 예고한 것이죠. 네. 예, 그런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 사법화가 너무 심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언론 보도에서 그런 비판을 보기는 좀 힘든데 네. 방금 우리가 함께 들어본 동아일보 칼럼이 그런 이제 내용이었던 겁니다. 네, 정치가 사실은 대화와 타협이 핵심인데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검찰로 가져간다. 네. 뭐 검찰이 사실 정치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판결을 한다. 이런 문제 의식.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있긴 있었지만 유독 이 윤석열 정부에서 더 많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또 유난히 이 칼럼에서 지적하듯이 한동훈 장관이 스타성도 있겠지만 네. 지금 정치권에서 별로 자기네 의제를 못 잡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 중에도 하나일 텐데요. 네. 이 동아일보 칼럼을 보면 뭐라고 지적했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당시부터 모든 거를 서초동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이미 검찰총장, 그러니까 검사 출신인데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았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네. 수사로 보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었고. 네. 또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주요 뭐 인사나 사정 이 라인을 보면 또 검찰 측근으로 다 이루어졌고. 그렇죠. 최근에 검찰 수사나 감사원의 조사를 보면은 전방위적으로 뭐 탈원전 정책부터 북송 어민 사건까지 이런 정책적 전무적 판단까지 사법적으로 단죄하려는 움직임. 네. 오늘 보니까 전현희 권익위원장 또 기자회견하셨던데 이 전임 정부에 있었던 인사들에 대한 압박도 결국엔 좀 검찰 수사 요청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네. 이런 문제 의식이 더 불거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동인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장관의 스타로서의 부상과 정치의 종말이라는 칼럼.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인사들 가운데서 한 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검찰 출신이시고요. 네. 그리고 그 경제 분야까지도 그리고 뭐 단순 수사기관뿐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검찰 출신이 많아졌다라는 게 체감되는 수준인 거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어떤 정치의 사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적인 사안을 재판을 통해서 해결할 때 많이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 맞아요. 오히려 이 사안은 정치의 형사 수사화, 형사 사건으로 정치를 처리하려고 한다라는 재판으로 점이 가기 전에 네. 검찰이 그 검찰이 어떤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은 단순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입증을 하는 책임을 가진 조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데 단순히 검찰이 겨냥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이슈의 중심에 서버리는 네. 이 과정 자체가 어떤 정치의 사법화보다도 더 퇴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칼럼에서 직접 지적을 하지는 않았는데 네. 어제 있었던 그 한동훈 장관의 김의겸 의원에 대한 어떤 고소 예고 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아무리 그 좀 화가 난다 그래도 네. 국감에서 국회의원의 질의를 법무부 장관이 법대로 해보자라고 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요. 네. 여기까지 하죠. 많은 생각들을 서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사인 김동인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